김태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법원이 의심스러울 정도. 김태우의 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은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분도 익숙하고요. 네.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역할과 관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말을 짜내다 보니까 이상한 말까지 나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김관진 장관을 이제 구속적 부심으로 이제 석방하면서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김태효 씨를 구속한다면 김관진을 석방한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는 정말 큰 무리수를 하나 빡 찍어놓고 이제 김관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하면 안 되는 논리를 쥐어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법원이 방향성은 맞거든요. 구속을 가급적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것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수년 동안 굳이 꼭 구속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마치 죄가 없는 척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회적 흐름이. 우리가 순수하게 선의로 법원들의 어떤 이런 식의 영장 발부에 관한 건을 선의로 받아들여서 꼭 굳이 유죄가 나기 전에 구속해야 되니?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뭐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라고 자꾸 그걸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이제 정권 뭐 권력 이렇게 관련돼 있는 범인들에 있어서는 풀어놓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그냥 풀려가지고 지들끼리 계속 말 맞추고 입 맞추고 또는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안 했다고 해, 했다고 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는 거라고. 제가 이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기함을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푸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대체로 이거 좀 법관으로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가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심부름책인 것 같아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다른 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이게 뭐죠?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그러면 김태효 씨도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적시가 된 거죠. 그런데 관련된 공범이 누구예요? 김관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사람은 이명박이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은이니까 빼놓더라도 자 김관진입니다. 그럼 이 국가의 중요 기관장들이 관련된 사건인데 김관진을 구속하지 않았다라는 논지로 김태효도 그래서 구속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판사가 얼마만큼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냐 하면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대체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법정에서는 대체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우리 민정수석이 좀 흥분하시고 계신데. 화가 나요. 저는 화가 나는 게 혼날만 하네.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대한민국의 집시법만 위반해도 영장 청구해서 막 잡아가잖아요. 잡범들도 잡아가요. 길거리에서 폭행해도 잡아가요.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은 한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아니 그러면 피의자가 역할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고 주동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조폭들 사건이나 단순 그 사기 사건이면 이게 뭐 혐의 사실 및 피의자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할 수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게 정부가 직접 그 조직적으로 그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 사건의 그 무게를 봐서라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당연한 거죠. 맞아.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만큼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법적인 논리로만 보면 대한민국 판사가 장시호 2년 6월 때렸죠.
그 법정 구속에서 애가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은 1년 6월 했는데 예. 판사가 2년 6월을 했어요. 그만큼 죄의 질이 중하다. 이 사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장시호보다 수백 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지를 피는 거거든요. 기각요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각요정. 지금 김재철, 정유라, 추명호에 이르기까지. 정말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검찰이나 법원 둘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야. 법을 바라보는 어떤 정도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요, 김태우의 구속영장을 심심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법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검찰이 칠 때는 더구나 정치적인 배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 안 한다 하지만 흐름상 김태우나 김관진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여론의 힘을 받지를 못해요. 반대 세력 쪽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무리했지라고 할 테니까 상당히 많이 맞추어 놓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법을 놓고 법원은 생각이 달라. 난 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같은 법인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진짜로 석방요정이 돼버리는. 기각요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석방시켜주는 아, 그런 사람들은 뭔가 계속해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비슷한 건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솔직히 전병훈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애매해요. 상당히 뭔가 짠 맞춘 느낌이 좀 나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끼워 맞추면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19대 국회에서 그 산업위에 있는 여러 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업부 산하위에 있는 공기업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 입법을 했다는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그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을 정말 달달달 볶으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19대 국회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결론이 나오냐. 증거 불충분이에요. 지금 전병헌 의원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시범 케이스인데 예.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네. 그 돈으로 여행을 갔네, 뭘 받았네, 막 이모티콘을 뭐 얼마나 받았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모티콘.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궁금한데 하나는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해줘 이런 혐의래요. 후원해달라고 하는 게 후원 받았다는 게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기재부에다가 e스포츠에 지원 좀 해줘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풀려나는 거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의 헛발질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후원하지 마 또는 지원하지 마 그러면은 탄압이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았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놓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민정수석 말씀하십시오. 예. 검찰 입장에서는요. 전병헌 수석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다가오는 이명박 구속 수사를 위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도 우리는 쳐. 하물며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을 우리가 못 쳐? 이런 이야기를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구속할 거야. 라고 들이밀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거 잘못이라고 봐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나 이명박 정권의 그 최고 권력자들의 비리 문제, 국기문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요. 법원의 원칙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은 법으로 보장하기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아요.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구속할 사유가 아니면 구속하지 말라라고 배워요. 배울 때.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배웁니다. 법을 배울 때.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 법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구속해야 될 사안이 있고 구속하지 않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검찰이 나 같은 일개 무지렁이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무리하게 전병헌 수석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김태호, 김관진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속을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검찰에서 들어온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영장들을 계속 기각하고 있어요.
영장이 청구된 것이 그대로 승인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박근혜 정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우병우는 철저하게 지금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김태효 영장 청구가 무산됐을 경우에 범국민적인 저항을 법원이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이 이것을 참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도 탄핵하고 파면시켰어요. 거의 나라를 다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갖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판사들만 지금 법원만 사법부만 비껴나 있는 거예요. 이런 권순호나 이런 판사들이 정말 순수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 않는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다고 해도요. 아니 원래 그랬으면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원래 그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좀 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병우예요.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의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해준 사람이거든요. 검찰 출석을 5번 했고 우병우가 최근까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2번 했는데 이번 지금 3번째 청구가 들어가는 건데 교육감 또는 과학계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됐는데 그 판사가 다시 3번째 영장 청구의 전담 판사가 됐다. 의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뭐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아무런 의도 없어요. 우연이다. 그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 또 그 판사가 걸린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잘 됐다. 왜 잘 됐냐? 그 부담을 갖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AI가 아니야. 마치 부태조사 옛날처럼 구속시킨다 아니다를 계속 저울질 하는데 내가 2번째 영장도 기각을 시켰는데 3번째 영장도 기각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우리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분명히 또 이거 기각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미리 막 사람들이 막 독을 품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러면 아무리 심리적으로 간땡이 큰 사람도 이번에는 구속영장 쳐야겠다. 발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명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판결 때문이든 뭐 다른 문제 때문이든 어쨌거나 이 정치적으로 크고 싶은 생각이 없는 판사가 불필요하게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한대요.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몇 호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불리웠어요. 일부러 공무원들 이름 밖으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권순호 판사는 너무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름이. 근데 사실 3번째 정도까지 되면 본인에 대한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그 뒷배경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저렇게까지 이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연관검색어에서 우병우하고 권순호 그 연관검색어에서 서로 하나라도 빠지면은 네이버가 탄압받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사실 하루를 늦췄거든요. 24시간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13일로 잡혔어야 정상인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13일로 잡혀야 정상인데 권순호 부장판사를 뺑뺑이를 돌렸대요. 본인들 말로는. 자, 뺑뺑이를 돌려서 권순호가 딱 지정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스케줄이 바빠. 도저히 13일 날 못해. 그래서 14일 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법원 논리는. 지금 방송 나가는 오늘이 이제 영장 심사를 하는 네. 날이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또 12시 넘겨가지고 또 뭐 새벽이나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법조계에서도 와 이거 정말 이례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이 개망란이 죄송합니다. 개망란이 같으냐 하면 개망난이 이거 떼서요. 자, 뭐 이렇게 합시다. 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야수스럽냐면 아니 이 서울중앙지법원 지방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박근혜스럽고 이명박스럽냐 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권순호가 뺑뺑이 돌려서 13일 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이 사람이. 영장을 심사를 해야 될 스케줄이 밀려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14일? 그럼 뺑뺑이를 다시 돌려야지. 안 그러면 그 옆에 토스하든지. 그렇게 한가한 사람한테 토스하든지. 예.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을 지명해 놓고 이 사람이 바쁘니까 그래 하루 더 미뤘다가 할게 하고 사실은 자 봅시다. 솔직하게 영장 실질심사 한다는 것이 하루가 더 미뤄지면은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피의자한테 유리해요. 변호인들이 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늘어나요. 24시간이. 그런데 이게 법원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줄게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법원들이 제정신이냐고. 이 사람들이 과연 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들이 양심을 걸고
형평성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진짜 돼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왠지 권순호가 나올 때까지 컴퓨터 뺑뺑이를 돌린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몇 명 되지 않지만, 예. 판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3명이면 30%거든요. 3분의 예. 1? 딴 사람이 나왔어. 3번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권순호가. 네. 확률적으로. 아이고, 알겠습니다.